KKMD 860화 한국형 스텔스 EA18G 그라울러의 등장을 볼 수 있을까? 전자전기 사업에서 경쟁자로 만난 카이와 LIG 넥스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 원거리 전파 방해기 스탠드오프 제머가 적의 통신 체계를 교란시키는 동안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강력한 전자전 기능을 갖춘 호위형 전파 방해기 에스코트 제머 KF-11EX가 적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여 지상 레이더 기지를 교란시킨다. 지상 레이더 기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KF-11 블락2와 F-35가 적 중심 깊숙이 침투하고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갖춘 KF-11EX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 AAP를 근접형 전파 방해기 스탠드인 제머 혹은 디코이로 사용하여 러시아 S-400 같은 고급 지상이동형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다수를 차지하는 KF-21 블락2가 적 전투기를 제압하며 제공권을 장악하고 주요 시설을 공대지 미사일로 타격함으로써 작전이 종료된다. 대한민국 공군의 수건인 전자전 전력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그려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벌어졌던 대규모 공중전에서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AWACS를 10분 활용하여 전자전, 정보전을 펼친 파키스탄이 세계 최정상급 전투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인도 공군 소속 라팔 전투기를 다수 격추시키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에 비해 통신체계를 제밍당한 인도 공군은 라팔 전투기 조종사들의 콜사인과 대화 내용마저 고스란히 파키스탄 공군 쪽에 노출시키면서 세계 여러 공군들이 다시 한번 전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대한민국 공군도 전자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국내 기술로 전자전 항공기를 연구 및 개발하여 총 4대의 전자전기를 확보하는 사업과 그동안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AWACS를 조달하는 단기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자전 항공기 기술은 미국과 러시아 등 소수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기술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 동맹국 간에도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기술 유출을 막고 있을 만큼 중요한 분야가 전자전 분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서둘러 기술 독립을 이룩해야 할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전 항공기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원거리에서 작전을 펼치는 원거리 전파 방해기 스탠드오프 제머와 중간 정도의 위협 수준을 지닌 공역에서 작전 편대와 함께 움직이는 호위형 전파 방해기 에스코트 제머, 그리고 위협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전파 교란 및 기만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근접형 전파 방해기 스탠드인 제머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전자전기 EA-37B가 전형적인 원거리 전파 방해기 스탠드오프 제머 이하 SOJ라고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친숙한 EA-18G 그라울러가 호위형 전파 방해기 에스코트 제머 이하 ESJ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드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소형 다목적 무인기 AAP 등은 근접형 전파 방해기 스탠드인 제머 이하 SIJ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전 항공기 개발 순서가 SOJ에서 ESJ 그리고 SIJ로 이어진다는 데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E737 피사이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사업과 두 번에 걸친 백두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거리 전파 방해기 SOJ를 1차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호위형 전파 방해기 ESJ를 2차 개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 등이 추가된 근접형 전파 방해기 SIJ를 개발하는 순서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원거리 전파 방해기 SOJ 개발 사업 주체와 호위형 전파 방해기 ESJ 개발 사업 주체가 중간에 바뀐다면 엄청난 시간적 자원적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최근 방위사업청이 진행하고 있는 원거리 전자전 항공기 SOJ 개발 사업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업체들이 오히려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KF-11 보라매의 경우 전자전 장비는 LIG 넥스원이 제작하고 기체 개발 및 체계 통합 작업은 카이가 담당했습니다. 카이 앤 LIG 넥스원 조합이 SOJ 사업에서도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전자전 장비 제작업체인 LIG 넥스원이 SOJ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길 원하면서 결국 기존 협력업체 카이가 아닌 대한항공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로 바뀐 상황에서 카이 역시 KF-11 보람의 A사 레이더와 디지털 기반의 고출력 제밍 송신 장치를 개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을 전자전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하여 SOJ 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LIG 넥스원이 장악하고 있는 전자전 장비 분야에 진출하고 싶어 했던 하나 시스템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이번 SOJ 개발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자전기로 개조될 기체로는 캐나다 업체 봄바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 G6500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SOJ 사업 계약을 따낸 업체는 G6500을 전자전기로 개조하고 체계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런 개조 및 체계 통합 작업은 기체를 거의 새로 설계하는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민항기를 전자전기로 개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사례에서 지연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기체 개조, 체계 통합 과정에서 발생했을 정도니까요. 실제로 프랑스, 터키, 일본 등이 기체 개조, 체계 통합 문제 때문에 SOJ 사업 지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항기를 군용기로 전환하는 만큼 문제없이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항공기임을 보증하는 가망 인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중요 판단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전자전과 관련된 기술은 해외 업체로부터 이전받기도 이전에 주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SOJ 이후 이어져야 할 2차 사업 ESJ, 즉 호위형 전파방해기 에스코트 제머 개발 사업과의 연속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카이엔 하나 시스템 컨소시엄과 LIG 넥스원 앤 대한항공 컨소시엄을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체 개조 및 체계 통합 능력. 둘째, 가망 인증 문제 해결 능력. 셋째, 호위형 전파방해기 에스코트 제머 ESJ와의 연계성. 기체 개조 및 체계 통합 능력에서는 카이엔 하나 시스템 컨소시엄이 단연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가 T-50, 수리온, KF-11 보라매 등 다수의 기체들을 설계하고 체계 통합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대한항공은 자체 플랫폼을 설계 및 체계 통합시켜본 경험이 없고 지금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해왔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백두 1차 사업에 참여했지만 백두 2차 사업부터는 카이가 항공기 개조를 책임지고 있고 전자전 장비 업체인 LIG 넥스원은 기체 개조 및 체계 통합 작업에 있어서만큼은 경험이 부족한 대한항공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가망 인증 문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체 플랫폼 FA50과 KF-21 보라매를 개발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외 및 국내 가망 인증에 대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추게 된 곳이 바로 카이입니다. 현재 백두 2차 사업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제트기를 군용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카이는 민수용 기체를 군용으로 전환시켜 가망 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내 업체가 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반대로 군용 기체인 수리온을 민수용으로 전환시켜 가망 인증을 받은 경험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체 플랫폼이 없는 대한항공의 경우 지금까지 가망 인증을 해외 업체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안에 민감한 전자전기의 특성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 가망 인증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자체적으로 유인 항공기에 대해 가망 인증을 받아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호위형 전파 방해기 에스코트 제머 ESJ와의 연계성도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자체 플랫폼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요. 카이는 ESJ로 파생시킬 수 있는 KF-21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대한항공은 ESJ로 파생시킬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이 없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대한항공 부스를 방문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항공우주 분야 방산업체에게 있어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의 경쟁력 격차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카이는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로 유무인 복합체계를 실현시킨 스텔스 전투기 KF-21EX를 호위형 전파방해기 에스코트 제머 ESJ의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텔스 능력에 무인 드론 운용 능력까지 갖춘 한국형 EA-18G 그라울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에 비해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못한 LIG 넥스원&N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ESJ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외부 플랫폼을 따로 도입해야 하고, 따라서 원거리 전파방해기 SOJ 사업을 LIG 넥스원&N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가져가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개발해야 할 ESJ 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LIG 넥스원&N 대한항공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KF-21 보라매급 해외 기체를 도입하지 않는 한 SOJ 사업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적용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기체를 도입하는 경우 국산 전자전 장비를 체계 통합시키려면 기체를 제작한 해외 업체와 중요 데이터를 공유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고요. 물론 확률은 희박하지만 후속 ESJ 사업에서 카이와 LIG 넥스원이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전파방해기 SOJ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과감하게 카이와 결별하고 대한항공을 선택한 LIG 넥스원이 그러한 행보를 보여줄지도 의심스럽지만 한 방 먹은 카이 입장에서도 선뜻 내민 손을 잡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전자전 항공기 개발 사업 수주전을 통해 비춰진 LIG 넥스원의 행보를 분석해보면 향후 카이와 부딪히더라도 항공우주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LIG 넥스원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원거리 전자전 항공기 SOJ 사업에 도전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LIG 넥스원과 SOJ 사업을 수주하여 자본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위형 전파방해기 에스코트 제머 KF-21EX 개발로 나아가겠다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 개인적으로는 우수한 스텔스 능력을 지닌 전자전기 KF-21EX가 등장하는 날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